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강물 장성근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분은 그 빚을 갚아야겠죠.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실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바꾸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죄가 되고, 별도로 그 채권자에게 그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가 되니까 이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 상태를 분석할 때 그 기준은 가진 재산, 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비교하게 됩니다. 재산이 더 많으면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부채가 더 많으면 법률적으로 저희들은 표현하기를 채무 초과라 그럽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은 빚 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전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전액을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사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허위 내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죄가 성립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 정상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부채는 그대로 남고 이 재산을 처분해서 아무래도 조금 현금화해가지고 다른 데 써서 도피시킬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럴 경우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조사가 이제 은행 예금 쪽이 되겠고 부동산 소유 상황이 되겠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 중에서 이것을 처분했던 내역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처분했던 내역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매매한 경우가 있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이제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 할까요? 이럴 경우는 틀림없이 매수인이 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거나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드러나지 않는 사돈의 팔촌 되는 사람들일 텐데요. 이런 경우 이제 매수인 쪽에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겠죠. 이 사람이 충분한 어떤 자금도 없이 이걸 매수했다 그러면은 아마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고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허위 매매로 형사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수사 의뢰를 해서 한참 열심히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담당 수사관이 이 고소인 쪽인 우리 피해자에게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은 사실이 이렇다라고 경찰이 좀 그런 사기꾼이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상대방의 부동산 거래 상황, 또 상대방의 예금 계좌, 그러니까 이 매도인 쪽이건 매수인 쪽이건 예금의 거래 내역들을 다 조사해서 모든 것을 이 고소한 사람 또는 재판을 걸은 원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우리 여러분과 같은 채권자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계속 꼬리를 물고 이 사람 예금 계좌, 이 은행 예금 계좌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소송도 병행해야 하고 또 민사상 소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료를 형사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거짓 변명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20여 명의 변호사가 다양한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또 여러 변호사들의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